이번 대선은 공약이 의미가 없는 선거죠. 이 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세종시 관련된 호재는 대단히 신중하게 보시고 혁신도시랄까 2차 공공의 이전은 앞으로 6월부터 3월까지 9개월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상당 부분 실현될 겁니다. 아, 실현이 될 것이다. 네, 이건 이미 지자체들이 다 리스트 만들고 있고요. 아마 다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인구 100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50만에서 100만까지 가고 그리고 원래 설계 때는 없었던 세종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비싼 얘기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이 몰리고 있다고 점점. 이번에 강남이라는 책을 쓰셨죠. 김시덕 박사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요. 이 올해 한국 도시들에서 뭐 눈에 띄는 현상 뭐 이런 게 있다면 뭐라고 보세요? 예, 아마 이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한참 대선 직전일 텐데 네. 전 뭐 정치 얘기할 건 아니고 이번 대선은 공약이 의미가 없는 선거죠. 이 다음에 지방선거가 내년인데 네. 내년 지방선거는 공약이 중요한 선거가 될 겁니다. 이제 밀어준 데 대한 결산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네. 두 가지가 큰 게 있을 거예요. 하나는 세종시 개발 어떻게 할 거냐. 지난 주말에도 세종 다녀왔습니다만 네. 여러 가지 호재와 악재가 뒤엉키고 있어서 하나는 혁신 2차 공공기관 이전 혁신도시 완성 문제인데 이 두 가지가 아마 올해 6월부터 내년 3월 사이에 물밀듯이 쏟아져 올 것이다. 네. 세종 같은 경우는 요즘 컬럼에 많이 쓰고 있습니다만 대통령이 당장은 못 가고요. 네. 못 갑니다. 그 가려고 해도 못 가는 안보적인 문제나 보안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대통령 보안을 따지는 이유가 그 사람이 예뻐서가 아니라 그 사람이 납치되거나 그렇죠. 하면 위험하고 여러 가지로 국가 기밀이 위험해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킬 수밖에 없는 거라 그걸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설비가 필요한데 그러려면 지금 그게 존재하는 곳은 용산밖에 없는 거고 네. 좋으나 싫으나 좀 정비해서 다시 청와대나 제1청사인 거고 세종은 뭐 지난 주말에도 다녀왔습니다만 S1 구역이라고 네. 국회의사당 지역과 대통령실이 오면 실이 오는 곳인데 빈 땅이에요 현재 패스만 쳐놓고 이거 설비하고 지하터널 뚫고 하려면 몇 년 걸려요. 그 때문에 그 문제는 쉽지 않다. 그리고 세종 아파트값이 막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당장 못 가고요. 대통령이 안 가는 한은 의미는 없는 거고 그 세종 분들이 가장 흥미있어하는 세종역 KTX 네. 세종 종종 가실 테니까 괴로우시죠. 여러 가지로. 아, 거기 참 애매해요. 애매하죠? 말하기 좀 하지만 예, 왜 거기 여기 저쪽에 있는지. 아니 그거까지를 세종으로 보니까 네. 인 건데 그거 좀 건드렸다가 당장 충북 쪽의 시민단체들이 어제 오늘 들고 일어났습니다. 네. 낙선운동한다고. 그거는 4월에 걸린 문제라서 대통령이 오면 대통령 전용 열차를 운영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안 만들어질 겁니다. 게다가 사실 대전도 좋아하지 않아요. 네. 서대전역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서부대전 쪽. 근데 세종역 만들어지면 뺏기거든요. 대전 150만, 충북 150만이 반대하는데 할 것인가. 그리고 대통령도 쉽게 못 온다. 그러니까 세종 아파트 그렇게 흥분해서 들어가지 마시라. 요즘 질문 많이 받거든요. 네. 어떻게 하면 되냐고. 제가 발언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녀왔죠. 다녀왔는데 아실 겁니다만 1, 2, 3, 4, 5, 6 번호 붙어 있잖아요. 네. 생활권이라고. 좀 돌아다녀봤는데 플랜카드 하나 안 붙어 있더라고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고 있더라고요. 주민들이. 그냥 이제 들썩이고 있다는 거는 중앙경제기지 기자들의 기사를 만들기 위한 기사가 아닌가라는 게 저의 솔직한 느낌이었습니다. 세종인데 우리가 아는 세종이 아니라 조치원, 그 오송 가는 근처. 네. 그쪽에 뭐 장기 임대주택 짓는 데가 지금 난리예요. 보면 계속 보도자를 뿌리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세종시가 계속해서 경고를 내리고 있습니다. 조심하시라고. 아. 이른바 그 지주택 그런 문제. 근데 계속 지금 엇갈리고 있어서 이런 정보들을 좀 소음을 잘 걸러내시라. 안 그러면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러면은 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세종시의 어떤 그 탄생이랄까요? 뭐 근원이랄까? 이거는 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이건 철저하게 안보적 요인이었습니다. 행정수도 백지계획 보면 나오는 얘기지만 DMZ에서 평양보다 멀리 있을 것하고 네. 그리고 서해안에서 북한이 한포 공격을 했을 때 안전한 40km 안쪽에 있을 것. 해당되는 게 논산, 계룡, 세종, 대전 그리고 청주인 거죠. 그래서 여기에 정부기관 다 몰려 있잖아요. 군사기관부터 해서. 사실은 세종은 세종만 볼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걸 다 묶어서 봐야 돼요. 정부기관이 산업인 지역들. 전 이걸 중부권이라 부릅니다만 이 전체가 만들어진 거고 근데 세종이 원래는 너무 거대한 계획이라 박 대통령이 더 살았어도 영구 집권을 했어도 79년에 못 만들었어요. 원래 계획이 80년대 중반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플랜 B로서 정 안 되면 대전에 몇몇 기관이라도 보낸다라는 게 플랜 B였습니다. 네. 실제로 그것대로 된 게 대전 정부청사죠. 그리고 세종 말고 후보가 2개 더 있었는데 하나가 계룡, 하나가 천안 목천이라고 아우네 장터, 유관순 열사 거기에 각각 계룡대와 독립기념관에 들어오게 된 게 플랜 B의 움직임인 거죠. 그래서 그 뒤에 사실은 세종이 힘을 잃었다가 다시 부활한 겁니다만 세종은 일부 서울 경기권 주민들이 착각을 하시는 게 정권이 크게 바뀌고 나면 다시 돌아올 거라고 서울로. 네.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건 여야가 합의해서 만든 거라서 네. 돌아갈 리 없고 그리고 서울보다 세종에 뭔가 많은 게
전 국민을 위해서 균형 발전상 좋아요. 오페라 하우스 가려고 해도 강진이나 저 고성이나 이런 분들은 서울까지 오면 5시간, 6시간 걸리는데 세종이면 2-3시간이면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당시 목표는 1위 안 보고 3 정도가 균형 발전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순서가 바뀌어서 1위 균형 발전인데 균형 발전상으로도 좋다. 그리고 사실 이 기능을 하기를 바랬던 게 1차 공공기관 이전과 혁신도시였는데 이제 인구 방파제로서 2-3군데 만들었으면 좋았는데 다 뿌렸잖아요. 전국에. 네. 그래서 일단 망했고요. 그리고 2차라도 좀 다시 갔던 데 몰아줘서 완성시키면 좋은데 왜 우리 시는 안 주고 저 시만 2번 줘라는 말이 당연히 나오겠죠, 한국은. 그래서 아마 또 나눠먹기를 할 거라 혁신도시로서는 답이 없다. 그래서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세종시 완성이라는 거를 그러니까 책임 있는 사람들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다만 이제 헌재 판결이 있다 보니까 아마 국회는 좀 이동할 것 같아요. 대통령의 이동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린다. 되돌리지만 세종시 관련된 호재는 대단히 신중하게 보시고 혁신도시랄까 2차 공공의 이전은 앞으로 6월부터 3월까지 9개월간에 상당히 많이 나올 거고 상당 부분 실현될 겁니다. 아, 실현이 될 것이다. 네, 이건 이미 지자체들이 다 리스트 만들고 있고요. 아마 다 내밀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요즘 나오는 뉴스 잘 보시면은 그 누구 뭐 표 지지율 말고 지방 움직임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면 여기는 이거 원하고 있다. 이런 걸 지금 내고 있어요. 계속해서. 당장 어제도 봤던 게 이제 모 당에서 후보께서 제2중앙경찰학교를 전라도하고 충청도에 후원하겠다는 공약을 내셔가지고 충돌을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게 경합 중인 거예요. 이런 게 지금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미 한 번 리스트가 나오고 나면 이건 되돌릴 수 없어요. 그건 어디든지 가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보시고 아마 앞으로 9개월 사이에 땅이든 아파트든 또는 뭐 전원주택이든 판단을 하시면은 그거는 틀림이 별로 없을 거예요. 그러면 시기는 뭐 좀 단기간이나 뭐 좀 중장기로 볼 수도 있겠지만 큰 틀에서 가긴 갈 것이다. 뭐 세종시 쪽으로. 세종시 쪽으로도 어느 정도 갈 거고 국회라도 갈 거고 분원은 그리고 2차 공공의 이전은 조금 더 확실하게 될 것이다. 그거는 이번 6월의 선거가 문제가 아니라 내년 3월의 지방선거가 문제다. 그러면 더 길게 봐서 대통령도 그렇게 결국에는 갈 거다 정도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거는 미지수다. 별로 가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안 가고 싶다. 그래서 지금 그 헌법 재판 다시 해야 돼요. 네. 지금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관습헌법이라는 거까지 끌어올려가지고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왔다 갔다 하는 방식까지는 가능하지 않나. 근데 지금도 세종시에 많이 내려가 있는 공무원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해가지고 되게 힘들어들 하는데 사실 그게 이제 대통령이랑 국회까지 그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사실 가서 몇 개월 있으면 되죠. 반반이라도. 그리고 사실은 이제 공무원분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시는 게 국회의원들 때문인데 네. 보고하러 하고 뭐 청문회하고 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내려오면 됩니다. 사실은 공무원 이동의 문제는 대통령보다는 국회의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정말 세종은 망하지 않고 이제 갈 것이라는 걸 확신을 주는 거는 대통령의 이동인 거다. 네. 두 개는 좀 역할이 다르다라는. 국회는 좀 빨리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지금 유력한 후보가 계신 당이 의지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그쪽에 또 유력한 지역구 의원들이 좀 계세요. 그쪽에는. 네. 저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현실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최소한 뭐 다음 정부에 뭐 국회를 뭐 공사를 착공한다든지 뭐 그거- 이런 것들이 좀 모습은 좀 보일 것이다. 것 같아요. 어느 근데, 정도. 근데 그게 지금 경제질이 떠들듯이 막 이렇게 세종 집값만 치솟고 그건 아닌 거고 그거는 대전과 청주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봐야 되는 문제지 그냥 공무원 내려간다고 올리는 그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면은 길게 봐서 네. 말씀하신 것들이 대부분 이루어진다고 하면 세종시의 위상은 어떤 정도까지 가는 건가요? 만약에 대통령 임기의 3분의 1 내지 절반은 오게 된다면 인구 100만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게 원래 임시행정수도 백지 계획에서의 예상 목표예요. 50만에서 100만까지 가고 근데 거기 뭐라 적혀 있냐면 기본적으로는 대전의 위성도시다. 지금도 세종 공무원들 일 끝나고 나면 대전 와서 술 먹고 그러거든요. 네. 유성이네 쪽에 충남대 쪽에 그쪽 좋아요. 아마 1호선 연장할 건데 대전 지하철 반석에서 그럼 더 오기 쉽고 그래서 대전과 함께 가면 가되 기본적으로 행정 기능은 담당하는 국가 기능은 그리고 원래 설계 때는 없었던 청주가 조금 더 세종의 긴밀하게 연결되는 이게 오송경은 그래서 있는 겁니다. 네. 충북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충북 땅도 줘가지고 만든 게 세종이라서 이걸 자꾸 충북이 간섭한다 식으로 보는 거에 대해서 대단히 불쾌해요. 저거 우리 땅이기도 한 건데. 네. 그리고 청주공항은 79년부터 세종이 관문공항으로서 설계한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거예요, 공항이. 지난 오송 쪽에 지하차도 침수 사건, 그것도 세종에서 청주공항 가는 도로 개선 공사하다가 난 사고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흐름은 바뀌지 않습니다. 요즘에 청주공항부터 해가지고 아, 뭐 네. 잠실 뭐 그렇죠, 종합운동장까지 그렇죠. 뭐 이렇게 지하철도 하나 만들려고 하고 뭐 철도도 막 네, 도로도 막 만드는 게 네. 그런 어떤 플랜의 그렇죠. 일환일까요? 기본적으로 지금 수도권 내륙선이라는 노선을 만드는데 네. 이게 제가 말하는 확장 강남, 이제 성남, 판교 이쪽부터 쭉 내려가서 진천 혁신도시 지나고 음성진천, 네. 청주까지 가는. 요즘에 청주공항이 수요가 커지고 있는데 네. 1위가 충북이 아니라 경기도예요. 경기 동남부 부촌들이잖아요. 여기 사람들한테는 인천보다 청주가 가깝습니다. 실제로. 네. 그러니까 이건 점점 기능이 커질 거예요. 그리고 수원공항이 만약에 화성으로 갔다면
안성이든 용인이든 평택이든 화성이든 반도체 공장들의 거점 공항이 아마 화성이 됐을 건데 네. 그게 안 될 것 같거든요. 화성 결사반대로. 그럼 청주가 그 역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청주 공항 주변 기능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긴 그러네요. 이제 그 경기도 동남부라고 해야 될까? 계속 네, 이쪽으로 그렇죠, 좀 그렇죠. 반도체 뭐 이런 것들이 막 생기니까 그러니까. 결국에 내륙의 어떤 국제공항 같은 것들도 하나 필요할 것 같기도 하고. 예, 그래서 지금 청주가 내세운 게 지금은 그냥 공군산업비도 있고 그래서 군사공항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쓰다 보니까 한계가 있습니다. 띄울 수 있는 대수에. 그래서 공항 활주를 새로 만들겠다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제2 에어로폴리스 만든다고. 그거 아시죠? 청주 최근에 SK 하이닉스 확장 지역인 테크노폴리스 완판 난 거. 네. 아마 비슷한 지역이 있어요. 그게 오송, 오창, SK 하이닉스 그리고 청주공항이 사각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여기 바로 나가면 음성 진짜 혁신 도시, 바로 나가면 반도체 클러스터 쪽이에요. 그러면은 지금 어떤 인구 감소나 뭐 이런 지역 그 지방들은 좀 앞으로 좀 소멸 우려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곳이 있는 충북 곳이 있죠. 지역이랑 이 세종, 대전 요 인근은 그런 거에서는 약간은 조금 덜할 수 있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렇게 보기보다는 지역을 한 도시를 다 통째로 볼 게 아니라 천안과 아산과 평택 사이에 존재하는 KTX와 삼성 공장이 있는 그 동네 아산 신도시라고 부르죠. 그리고 오송, 오창, 음성진천, 청주공항 그리고 SK 하이닉스 청주 공장이 있는 요 사각형의 워킹 지역 요 두 개는 꽤 큰 거점이 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제도 있던데 특례시가 올해 화성시가 특례시가 됐고 네. 그 다음 특례시가 어디가 될 거냐? 사실 창원은 이제 떨어질 것 같고 네. 그 다음 후보는 사실 청주 아니면 천안이에요. 천안, 아산이 통합하면 이미 100만 넘었고 네. 근데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기 때문에 천안이 65만쯤 되거든요. 청주가 88만쯤 됩니다. 아마 청주가 그 다음 순서 아니에요. 그래서 그쪽 분들 만나면 고민이 경기도는 아니기 때문에 지방에 속하는데 다른 지역하고 상황이 달라서 좀 중간에 낀 약간 뻘쭘한 입장이라고. 지방이라 말하기에도 좀 우리는 막 몰려오고 있어서 확장. 네. 근데 또 경기도는 아니라서 좀 네. 옛날에는 준수도권이라 불렀어요. 근데 저는 거기까지 대서울권이라 부르고 있죠. 이런 얘기 많이 드리는데 기업가들 만나보면은 비슷한 얘기 합니다. 여러 가지 데이터를 보면은 그쪽이 몰리고 있다고 점점. 그게 근거 없는 얘기가 아니네요. 아니에요. 데이터들도 예, 있고. 뭐 말씀드리면 좀 곤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네. 여러 데이터들이 지금 양대 거점으로 모이고 있는 게 보여요. 그렇다고 여기가 경기도를 능가하고 이런 건 아닌데 함께 간다는 거죠. 사실 경기도라고 묻기에는 경기도도 낙후된 지역도 많잖아요. 낙후라면 그렇지만 뭐 발전이 좀 덜 발전 되는. 축에서 비껴나가는 지역이 있죠. 네. 북도와 남도가 좀 다르고 남쪽에서도 그래서 양평, 가평 이런 데는 개발 제한이 많이 걸렸고 네. 지금 반도체 벨트잖아요. 이 반도체 벨트의 움직임이 어디까지 가냐의 문제가 청주와 천안, 아산이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뭐 충청권도 네. 충분히 이 뭐 수도권이라고 우리가 일명 통칭하는 그 개념 안에는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예, 지역이다. 그래서 저는 그 대서울권이라 부르고 있다. 그러면 앞으로 그쪽으로 뭔가 교통이나 뭐 이런 것들도 계속 인프라를 깔려고 할 그렇습니다. 것이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미 중부내륙선이 개통을 상당히 했고 이게 조만간에 수서까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요즘 계속 이제 세종포천 고속도로가 중요한 역할을 할 거고 네. 요 주변으로 사고가 많이 나고 있는데 싱콜이나 교각 뭐 이게 함몰 하지만 완성이 되고 나면 상당히 편할 거고요. 그리고 용인이나 안성 쪽에서 계속 철도 추가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제2서해대교 얘기도 나오고 있고 서해선도 지금은 좀 이상합니다만 결국은 30년대 되면 완성이 될 거고 점점 접근성이 좋아질 거예요. 강남과 똑같다는 얘기가 다시 강조하지만 아닌데 전 당진이나 천안이나 그리고 많이 다니거든요. 잡사한다고 보면은 아마 70년대 강남에 이르겠구나 느낌을 받아요. 계속 스카이라인이 바뀌어요. 네.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주를 가시더라도 도청 시청 있는 데 가지 마시고 네. SK 하이닉스와 오송 오창 삼각형을 한번 그 사이에 벌판들이 있어요. 거기 서가지고 둘러보시면 아 이게 지금 발전하고 있는 미래 도시 모습이구나라는 게 느낌이 오실 겁니다. 아무래도 그 기업이랑 이런 것들을 좀 고려해서 그렇죠. 위치를 좀 선정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다. 특히 이제 좀 그 소도시나 이런 지방으로 갈수록 아무래도 그 직장이 정말 중요하잖아요.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말씀 나온 김에 하나만 추가하면은 지난 연말에 어디 송년회 갔다가 경매하시는 분 얘기를 듣고 좀 감탄을 했는데 네. 그분 얘기가 이제 약간 노하우죠. 꼭 이제 투자라는 게 대형 아파트 투자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 네. 땅도 하는 사람도 있고 빌라도 있고 빌라 투자 같은 거 월세 따박따박 이거는 사실은 중소 지역은 시보다 군이 더 좋다고 수입들이 네. 아마 딱 아시는 느낌 있으실 겁니다. 네. 전남 영암군에 대불산단이 있는 쪽이라든지 울산 주변이라든지 그러니까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선입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 그렇잖아요. 왕십리나 이쪽도 보면 옛날 개념으로는 왕십리 하면 좀 별론데 기름이니 지금 다 뉴타운 돼서 성공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선입견을 버리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다니면서 많이 합니다. 아까 잠깐 특례시에서 창원이 탈락할 것 같다 얘기해 아, 주셨는데 창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창원 내 왜 이렇게 뭐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무래도 서울에서 멀어서 멀어서. 슬프지만 그리고 이쪽에 산업이 한번 이제 혁신을 해야 되는데 네. 약간 지금 발목이 붙잡힌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그렇게 인구 떨어진다 그러는데
창원 아파트 비싸요. 네. 서울 경기도 분들은 모르실 겁니다. 거기 되게 비쌉니다. 그 부산급으로 비싸가지고 핵심 지역만큼. 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기매가 크고 있죠. 네. 부산과 창원 사이에 끼어 있는 기매가 나름 가성비 좋은 주택들이 많고 택지 개발 많이 해서 뭐 장유라든지 장유는 조만간에 부전마산 철도도 올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서울에서 멀고 서울이 청년들 뺏어가서뿐 아니라 전 주택 정책의 실패라고도 봐요. 그래서 창원도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사실 이 지역의 핵심 라인은 창원, 김해, 부산 축이거든요. 근데 반대편에 만들었어요. 동면 신도시라고. 그리고 교통망도 가봤는데 교통도 좀 고립돼 있고 네. 이렇게 만드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오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생각 바꿔서 주변에 도시 만들어서 옆 도시에 인구 뺏긴다 생각하지 말고 계속 가성비 좋은 거 만들어줘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던 세종도 마찬가지 문제가 있거든요. 네. 국가가 아파트를 만들다 보니까 너무 비싸요. 고위급 공무원들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세종에 못 삽니다. 집을 못 사서 대전이라든지 공주라든지 청주로 가요. 그러니까 이거는 주택 정책 실패이기도 한 거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서울과 너무 먼 곳들은 조금 뭐 아무래도 좀 단점들이 좀 있다. 지금은. 그런 분 장점이 있고 네. 다만 병원 같은 거는 멀기 때문에 살아남는 게 있죠. 병원이요. 네, SRT가 들어가는 순간 지역 병원들 망한다는 얘기 유명하거든요. 네. 그 탑5로 다 오기 때문에. 근데 멀면 아무래도 좀 덜 가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부산 쪽 병원 하시는 분들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괜찮다고. 그래도 좀 낫다. 좀 멀어서 환자들이 그리고 부산은 아무래도 이해 도시다 보니까 네. 여기서 치료 받아도 어느 정도 안심감이 있는 거죠. 근데 그보다 좀 이제 더 소규모의 도시나 군 단위들은 좀 불안감이 있으시기 때문에 SRT 만들어지는 순간 새벽에 타고 가서 버스 타고 수서역에서 가면 이제 진료받는 그 루틴이 만들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우리나라 어찌 보면 서울이라는 이제 1극화가 돼 있는 상태잖아요. 정확히는 강남 1극이죠. 네, 거기에 이제 뾰족하게 있고 나머지는 뭐 이제 점점 이렇게 이렇게 해주는. 퍼지는데 이게 다음 그래도 좀 뾰족할 만한 그런 곳들은 뭐 세종은 안 되는 거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고 네. 세종이 만약에 대통령이 가면 세종 100만, 청주권이 100만, 대전이 150만 정도로 한 400만 정도 대충 해서 네. 그 정도가 만들어질 텐데 전 단기간은 그게 안 이루어질 걸로 보기 때문에 아마 거기 한 300만 정도에서 기량하지 않을까. 그러면 뭐 부산은 지금 인구 줄고 있고 인천은 좀 늘고 있지만 인천 어차피 수도권역이라고 좀 그렇죠. 치면 우리나라엔 당분간 어떤 그 다른 곳에 또 하나의 극이 생기기는 좀 쉽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그러니까 강남부터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판교 분당 이렇게 네. 이렇게 있는 거죠. 그게 지금 어디까지 가냐의 싸움으로 좀 봅니다. 요 끝이 지금 청주 북부하고 저는 아산의 북부다라는 거. 이렇게 산이라는 게 하나만 우뚝 솟아 있는 후지산 같은 게 아니라 네. 태백산맥처럼 이렇게 이어지잖아요. 네. 그런 산맥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남이 강한 이유도 이 경기도 쪽 산맥이 크게 받쳐 있다 보니까 네. 나머지 서울을 전체를 능가할 만큼의 힘을 갖게 된 거죠. 강남만 잘나서가 아니라 함께 가고 있는 거다. 결국에 뭐 배후지가 그렇죠. 점점 더 그렇죠. 커지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래도 당분간 인구도 좀 늘고 하는 비수도권은 청주, 세종, 대전 권역으로 보는 게 그래도 좀 낫겠네요. 대전은 빼고요. 네. 이제 청주의 북부 지역. 청주 북부 정도. 그러니까 세종은 애매해요 위치가. 세종은 이제 시가 할 수 있는 게 없고 정부가 부처를 주면 크고 네. 안 주면 안 크는 그런 데라서 이거는 정말 정치의 영역입니다. 그건 예측이 불가능한 영역입니다. 그래서 일종의 뭐 테마주라고 막 얘기도 그렇습니다. 하시는데 약간 그런 느낌인 거죠. 너무 로또예요. 그 너무 정부 의존적이에요. 그런 도시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고. 근데 이 책의 핵심입니다만 강남이 그런 길을 가지 않았던 게 다행이었다. 아, 너무 정부 의존적이지 않았다. 상공부 오고 총부처 왔으면 아마 그런 과천이나 세종처럼 뭐 정부가 어디 이동하거나 막 흔들리고 이런 도시가 됐을 거예요. 아마 서초구 남부 지역에 서초에서 교대까지 라인이 법조단지인데 네. 가보면 제가 볼 때 생동감이 없거든요. 주말 되면 조용하고. 맞아요. 그런 데가 강남구도 될 수 있었는데 안 되게 된 게 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보죠. 오히려 너무 정부 부처가 많으면 또 안 좋을 수 있다. 안정적이고 동질한 사람들이 사니까 아마 그 사람들이 편할 텐데 도시 전체적으로 발전 가능성은 없죠. 도시는 24시간 불이 안 꺼져야 됩니다. 그게 성공적인 도시죠.